예. 이 얘기입니다. 시청률도 유튜브 구독자 수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 얘기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와 제가 사이가 나쁘다는 것, 안 친하다는 것은 온천하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후보와 합당이 어려워지겠다라고 온천하가 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정말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저는 몇 번에 걸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탑승하지 않아도 우리의 통합의 버스는 출발하겠다 이렇게 경선 버스는 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도 이렇게 어렵다면 사실상 이준석 후보 당대표 됐을 때 이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버스에 타고 맑은 후보가 왜 버스의 운행에 중요한 요인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 못 하십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호의를, 안철수에 대해서도 호의를, 유승민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이는 분에게 대선 경선의 공정관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후보의 집중 공략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통합이 가능하겠냐 이 부분을 좀 캐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가능하겠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경선에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합류해서 함께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앞에 그 안철수 대표 문제는 아마도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떠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안 대표와의 합당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쳐서 아직까지 온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새로 대표가 뽑히면은 그 새 대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문제인데 이준석 그 대표가 그 된다면은 윤 전 총장한테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정말 그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구나. 사실 보궐선거에서 원하는 민심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지금 뭐 개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그 지금 후보가 유승민 그 전 의원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대표가 되면은 혹시라도 그 유승민 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경선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굉장히 그 경제학 용어로 치면은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3월 4일 날 사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3월 9일 날 이전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법으로 1년 내에 검사 판사 그 정치행위 금지하는 그 규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덜어내는데 능력. 아예 그런 그 위험 부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3월 4일 날 사퇴했다는 게 일부 여당에서 나오는데 그게 꼭 틀리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고 또 그 이번에는 이제 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당에 들어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돼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한다. 아예 상황을 그렇게 가정하고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에서 경선에 이기려면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그 유승민계 의원이 한 12명에서 16명 정도 된다고 당에선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윤 전 총장이 그 접촉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예. 그리고 당원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당원이 지금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은 그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고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가서 당세를 내가 확장하는데 기여하겠다. 저 지지하는 여러분 저 당원 가입 좀 해주십시오 해서 28만에서 50만, 100만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 자체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그 후원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그 경선을 준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특별한 그 윤 전 총장의 호불호는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냐 안 되냐.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주장은 경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활용하고 있다라고 나경원 대표에 대해 이해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 좀 어느 정도 좀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비 경선은 민심이 50이고 이제 당원들 여론조사가 50이었는데 다음 주로 예정된 지금 본선은 사실은 당원들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되는데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준석 최고위원 생각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계속해서 유승민 개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최고를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거 이준석 최고위원의 생각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 내에 지금도 광범위하게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저변을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부 당원이긴 하지만 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유승민 전 대표가 탄핵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당원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당원들의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반감, 이것들을 결집하는 효과로서 자신을 유승민과 연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준석 최고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저게 크게 틀리지 않은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면도 있다고 봐요.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유승민이 싫다. 근데 유승민이 이준석 가까워? 그럼 이준석 안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내가 누구를 당대표로 뽑아야 윤석열도 들어올 수 있고 안철수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사람을 뽑고 내년 제일 중요한 게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예. 내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유승민하고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는 것을 투표 기로 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이 저런 식의 전략적 계산에서 이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당원들의 표심은 저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준석 최고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윤석열 총장 입장의 변수 이미 해결돼 버렸습니다. 왜? 이미 잇따른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지금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전당대 끝나자마자 직후에 곧바로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떠나기 전에 입당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에 먼저 타고 같이 뜨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변수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그 당락에 사실 진짜 별 영향이 안 되게 버렸고요. 안철수 대표의 합당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당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합당을 하더라도 당대당 알겠습니다. 합당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간 것이었고 그 뒤에 주호영 권한대행께서 밀어붙이려다가 차기 당대표가 하는 게 낫다는 여론에 밀려서 지금 당대표가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합당 노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토론회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나경원 후보께서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한 학자의 20대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은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그 자, 부분이 질문과 인정이 전혀 관계없는 되고 말씀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진중권입니까? 네, 진중권 그것이 교수가 신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제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말씀을 여성에서도 드립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어제도 꽤 거셌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트럼피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표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글래디에이터 사회가 아니다. 꽤 거친 단어를 쓰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견제하고 있긴 하거든요. 실은 트럼피즘이다, 글레이디에이터 사회다. 실은 공감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나 전 대표나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다 좀 공감 가지 않는 어떤 반격을 했었는데 방금 TV 토론을 보면 이준석 전 최고의 굉장히 약점이 돋보인다. 굉장히 포용력의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굉장히 상대를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에서 혹시 당심이라든가 여론에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우리 영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이제는 영남도 이제 전략적 투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했을 때 가장 정권 교체
바람직하냐 이걸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자신 관리를 잘하면서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정적으로 이준석도 대권을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효과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안정감만 준다면 지금 거의 뭐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이승훈 변호사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에선 1위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지나치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공격적이다, 호불호가 분명하다, 걱정과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평가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 말하면은 이준석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할 말을 한다인데 할 말 하는 것이 싸가지 없으면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 항상 얘기하지만 단정하고 섹시하게 입어라고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은. 본인 왜 이렇게 거치냐, 너무 여유가 없다라고 했더니 단정하고 섹시하게 입어라 하는 것과 같다. 글쎄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다면 김근식 교수님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비판할 것을 비판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거침없이 해야 되고요. 더 거침없이 밀어붙여도 상관이 없다 봅니다. 문제는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면 그걸 반대하고 반박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거칠게도 되는데 예. 당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더 웃으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포용적인 표정으로 했으면 훨씬 더 저는 점수를 많이 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잘하고 있는데 예측컨대 그런 겁니다. 지금 앞서가는 1등 아닙니까? 1등 후보가 쌍딱처럼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1등 후보는 훨씬 더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내고 포지티브한 태도를 보이고 포지티브한 표정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네. 근데 1등 하면서까지 우리가 마치 문재인 정권의 조국하고 제가 싸우고 뭐 이준석 후보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것은 두 개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논리를 비판하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비판하되 앞서가는 그 1등의 여유를 가져서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나왔던 트럼피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이제 20대 여성과 남성들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의미로 진중권 전 교수가 트럼피즘이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의 좌절과 그 참담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정치인보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에 더불어서 정치인이 되려면 그 20대 남성들의 좌절을 어떻게 20대 여성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화합적으로 이걸 잘 용해해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해법까지 내놓는 이준석 최고가 된다면 저는 손색 없는 이준석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차 편안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 좀 비교적 쉬운 한자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최대 야당 대표 36세 부상. 자연차 편안 이게 해외 언론에서도 꽤 이준석 돌풍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한자를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일단 그게 좀 인상적이고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가 상당히 많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문에서 대대로 정치를 하던 집안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신진 돌풍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고요. 일본에서 주목을 받는 젊은 주자들, 청년 정치인들도 아버지 뭐 하셨는지 알아보면 대부분 다 전직 총리나 전직 고위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어떤 세대 교체나 이런 바람 자체가 일본 언론이 보기에 또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참 신선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잘하고 패기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국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1등 후보라면 조금의 안정감만 더해지면 훨씬 더 많은 이 당원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상당히 유력한 지위를 계속 점하고 있자 예.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발언의 수위가 확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고 따라가는 후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국면에서 아마 정무적 선택을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과 좀 같은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윤석열 전 총장 입당 문제가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의 발걸음이 빨라진 배경에는 이준석 돌풍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요즘 화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맹에 가까운 게 윤 전 총장의 행보였다가 갑자기 급물살을 탄 게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적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행동이 있었을 거고 또 영향을 주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지금까지 단언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지금 움직인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그 집권하면서 그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마무리됐고 또 하나는 김오수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쏠려서 뭔가 그 국민의힘과 뭔가를 하려면은 지금이 굉장히 그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피로감이 그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치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취재하는 우리 기자들, 현장의 기자들이 굉장히 사실 최근에 불만이 많이 고조됐습니다. 일단 접촉이 안 되고 취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각 그 정치부에서 그래도 기자 한 사람씩을 다 윤석열 담당으로 배치를 했는데 취재도 안 되고 기사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좀 무능한 기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도 사실은 윤 전 총장한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이 시점에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보폭이 빨라지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이준석 현상 얘기까지 관련해서 나눠봤습니다.